우리는 이미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구독자 여러분, 챔피언스 라운지 금융센터 김민기 PB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25bp 추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 연속 25bp를 인하하다 보니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목적과 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을 2.2%, 내년은 1.9%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기존에 전망했던 2.4%와 2.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GDP 성장률은 1.8%로 더욱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GDP 성장률의 저하 원인은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국내 경제전망 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재화 수출은 6.3% 수준의 준수한 성장을 예상하는데 문제는 2025년에는 1.5%, 2026년에는 성장률이 급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년 세계 경제는 물가 안정과 추가금리 인하가 글로벌 수요를 뒷받침하겠지만 문제는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의 영향과 대장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변화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에 저금리로 조달되었던 자금이 현 시점에서 재융자될 경우 오히려 차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팬데믹 기간보다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회사채가 재융자 시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과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민 제한으로 인한 미국 내 노동력 부족이 임금 상승을 만들고 관세 인상이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상황을 자아낸다면 실물 경제와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세 문제로 세계 교역량 둔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교역을 살펴보면 올해는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개선되었지만 내년 이후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 심리가 위축되며 향후 회복세에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규모와 시기, 그리고 각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대부분이 트럼프 통상 정책에 타깃이 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보고서상 물가 전망을 보면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2%로 예상에 부합하고 내년에 1.9%로 지난 전망치였던 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물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달러 가치가 상승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인 점은 주요국의 원유 수요 부진 등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다소 양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민간 소비 성장률을 보면 작년 1.8% 성장에서 1.2% 성장으로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높은 환율 속에서 유가 안정이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줬지만 내수가 죽으면서 총수요는 감소해 완만한 물가 상승이 이어졌고 이는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용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월 중에 8.3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 부진, BIT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요. 최근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고용률이 정체되면서 팬데믹 이후 빠르게 진행되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의 질이 다소 악화되었으며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쉬었음을 선택하는 비중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일자리가 줄고 이에 따라 총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면 물가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과 고용 악화로 총 공급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내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가 상승은 둔화하고 있지만
만약 총수요, 즉 내수 경기가 죽으면서 벌어지는 착시 효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 대선으로 인한 나비 효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리 인하라는 것이 마냥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증시에는 다소 차가운 연초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